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79주년 광복절 좀 뭔가 암울하고 치욕적인 기분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광복절. 자, 슈퍼생스 쏴주신 김HJ 선생님, 박정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어두운 민심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이 시대에 12명의 작가님들이 그린 12편의 만평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좀 많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위아래 두 컷으로 나뉜 그림입니다. 위에는 광복, 아래는 뉴 광복. 위에는 1945년, 아래는 2024년입니다. 위에 컷부터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 같아요. 1945년 8월 16일 마포 형무소 앞입니다. 불령선인이라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가족들은 형무소 담벼락에서 밤을 새고 아침에 만신창이가 돼서 나온 남편 아들과 얼싸안고 울었겠죠. 그런 곳에서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생생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79년이 지난 2024년의 광복입니다. 다들 지금 황당하고 화나는 이 뉴 광복에는 지들끼리 신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 친일파, 뉴 라이트, 뉴 밀정, 국책 역사 연구기관에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일제강점을 미화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이완용이 나름 사정이 있었다라고 짓거리는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다가 대통령실로 들어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광복을 부정하는 사람이 관장으로 임명돼서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안 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정부 광복절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대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뉴라이트 그리고 밀정 친일파들이 광복을 기점으로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이 세상에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오래된 느낌의 미색 바탕에 검정색 선과 무채색으로만 인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채색을 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의 까만 도포가 제일 앞에서 바탕이랑 강렬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다들 인생 전체를 나라에 바치신 그런 존경받아 마땅한 독립운동가 분들이십니다. 제일 왼쪽 수류탄을 들고 계신 분은 윤봉길 의사 같죠. 신문을 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수류탄 손안에서 터질 지경이죠. 뒤엔 안중근 의사, 그리고 홍범도 장군, 오른쪽 뒤로 유관순 열사도 보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펴든 신문엔 사도광산 등재 찬성 제3자 변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3자 변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제3자가 대신 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죠. 이쪽에는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취소. 자, 요거는 다음 그림에서 계속 얘기할게요. 자, 그림처럼 만일 이분들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꼴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휴, 정말 통탄할 일이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뭔가 이 건달 같은 것들이 한 무더기 앞으로 진격 중입니다.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깃발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KBS 완장을 찬 박민 사장은 이승만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광복절에 KBS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 영화를 방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영화라고 볼 수도 없는 영상물이라고 평가한, 도저히 공영방송에서는 틀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독립기념관 관장 완장을 찬 김영석이겠죠. 뒤로는 같은 방향으로 행진하는 보수 언론과, 그리고 재밌는 게 대통령 윤석열 씨가 꽹한 눈가를 하고 앞이 아닌 뒤에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신념하에 이 사태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반영된 것 같죠. 그리고 이쪽엔 파업은 손배폭탄이 약이라고 쓰인 몽둥이를 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깃발 속에 박정희 이승만도 몽둥이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제목도 진격의 몽둥이즘. 자, 가로 속에 조선인은 몽둥이로 맞아야 발전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놈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는 열등하니까 패야 말을 듣는다라는 일제가 우리 의식에 심어둔 잘못된 인식이죠. 이 인식은 일부 기득권층에 그대로 전수돼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속 전승되고
해방 후에 등장하는 어떤 이승만 정권의 폭력성이나 군사 정권의 강압 통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제의 정당성을 복원하겠다는 요즘의 이 도발은 독재를 미화하고 반민주적인 권력을 복원하려는 음습한 시도와도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만평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그림이라는 건 보기에 재밌고 아름다우면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이렇게 쉽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충분히 수행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위에 세 컷은 독일, 미국, 중국의 극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극우는 지네 민족이 위대한 게르만이라고 외치고 있고, 미국의 극우는 그레이트 어게인, 위대한 백인의 미국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그 꼴 같지도 않은 중화의 위대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컷이 재밌어요. 일본의 극우는 당연히 위대한 일본, 아름다운 일본을 외치는데, 근데 마지막 컷, 한국의 극우는 일본의 극우의 하반신으로 표현돼 있어요. 한 몸으로 위대한 일본을 외치고 한국 망해라도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근데 맞아요. 여러분, 보수라는 건 원래 제 나라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게 좀 지나치면 극우인데, 지금 한국에서 극우라고 불리는 혹은 자임하는 족속들은 제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 깡패 취급을 하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극우는 한국의 위대함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일본 극우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데, 제 생각에 얘들은 감히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일제강점기가 좋은 시대고 그런 시대에 일본의 신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닌지 무의식적으로라도요. 그래야 지금 일본을 옹호하는 이 태도가 내 나라를 위하는 태도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자, 한국 극우의 이 괴상한 행태와 신비로운 의식체계를 굉장히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문제 제기하는 박건웅 화백님의 만평이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 그림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용산 안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고 진짜 떨리는 목소리로 맹비난을 하셨고, 광복절 공식 행사에 불참을 선언했어요. 뒤따라 37개 독립운동가 단체들과 개혁신당만 쏙 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도 정부 행사 불참을 선언하고 따로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지금 대통령 윤석열 씨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똥을 뿌리는 바람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할 자리가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그림은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을 모세에 비유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이 지경이면 독립기념관 관장 정도 할 사람이고 본인이 학자라면 나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라고 사퇴를 해야 정상인데, 도대체 이 일본 제국의 어떤 역사적 사명 때문인지 지금 관장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 설정이에요. 독립기념관에 광복절 경축식 취소라는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임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이 사람은 취임하자마자 37년 만에 경축식을 취소시켰습니다. 근데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이 인부를 시켜서 화분을 움직여서 경축식이라는 말을 가립니다. 그래서 졸지의 현수막은 광복 취소가 돼버렸죠. 자,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저는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 이런 말도 하기 싫어요.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 진짜 광복이 안 됐으면 바라는 인간들 같아요. 예전에는 의심 수준이었는데 점점 그 의심이 확신이 돼가는 것 같아서 지금 속에 다들 천불이 나죠.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기 사이에 물 반컵이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강제 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제3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삼키고, 외교부는 우리가 물 반컵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를 채우는 성의를 보여줄 거다라는 헛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1년 뒤 한국 쪽에서 지금 호수를 끌어다가
겁이 넘치도록 일본 쪽에 퍼주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래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중진 의원이 한국에 친일 정권이 들어서서 타협이 쉬워졌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답니다. 물론 뭐 뉘앙스는 좀 다르겠지만 일본에서 윤석열 씨를 친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마음 놓고 이 정권을 친일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독립기념관 전시실입니다. 독립운동가 투사들이 밀랍 인형으로 재현된 전시실에 이 인형들이 이제 우리도 철거되려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벤 스틸러 주연의 영화 아시죠? 저는 이 영화 좋아하거든요. 이게 묘한 게 가족 코미디 영화인데 다 보고 나면 뭔가 좀 서글퍼요. 이유도 없어요. 뭐 어쨌든 자, 이 만평이 풍자라고 하지만 진짜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설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 전시물 다 빼고 이달의 인물로 이완용을 내놓고 이런 꼴 버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 만평입니다.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의 이상한 역사관이나 건국절 논란이 심해지니까 대통령 윤석열 씨가 한마디 하셨답니다. 건국절 논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라고 했답니다. 일본에서 이분 친일파라고 했죠.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쥐가 그런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해서 논란에 불을 붙여놓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님이 벌써 전에 이념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자, 광복절 앞두고 나라를 두 동강이 나서 반쪽을 친일파에 안겨준 대통령. 이 사람이 어퍼커트하는 그 꼴사나운 모습, 그 면상에다가 일장기를 그려놓고 물감이 줄줄 흐르는 모습을 을씨년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 보면 요즘 기분이 딱 이렇죠. 자, 페이스북 제임스 리 화백님 만평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점의 그림이에요. 대통령 윤석열 씨, 검찰, 뉴라이트, 기레기가 이상한 공간 안에서 바닥에 뚫린 구멍을 보고 있는 모습을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고 그리고 있는데 구멍 아래에는 변기가 보입니다. 자, 이게 창자 속이고 이 넷은 똥입니다. 그러니까 변기에 쏟아지기 전에 항문이 열린 거예요. 코멘트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대한민국 막창 속 압류발 똥덩어리. 야, 이 진짜 그림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죠.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작가님들은 어디 소속돼서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림이 셉니다. 어떤 분노가 폭발하면 그냥 감정 그대로를 붓끝에 쏟아내기 때문에 너무 세서 제가 차마 소개시켜드리기에 겁나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백영욱 화백님 만평입니다. 그림이 좀 간단하죠. 일장기 한 장이 반으로 찢겨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여백이 크죠. 광복절 앞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분노가 치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 허탈하고 공허하죠. 자, 그런 심정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지금 이 가라앉은 감정이 일본이 유발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금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한테 일장기를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기죠. 자, 이 그림은 문득 그런 걸 상기시켜주는데 와,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하고 웃기죠. 자, 인스타 오뎅구육 전종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이거 2021년 굉장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유명한 서류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을 때 이 문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 갔을 때 친필 입국 신고서가 공개된 거예요. 자, 그 원본 문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재밌는 게 이 시대 때도 이렇게 국가별로 그 나라 언어를 반영한 이런 양식이 따로 있었나 봐요. 제일 위에는 조사표라고 쓰여 있고요. 1. 성명과 생년월일 옆에 있고요. 2.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문이라고 쓰셨죠. 한글만 읽고 쓴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3. 직업은 의병이라고 쓰셨습니다. 그 다음 사회상 지위 농사라고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하한 위임장 가지고 오셨소. 그런데 거기 홍범도 장군께서는 의병대라고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당 혹은 단체에 속하셨소. 그런데
없소. 이거 중요합니다. 공산당이나 공산당 비슷한 단체 가입이라고 가짜로라도 쓰면 당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없다고 씁니다. 어느 노동조합에 속하셨소? 없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러시아로 국경을 넘으셨소? 뭐 어쩌고. 그리고 이제 목적과 희망, 여기에 고려 독립이라고 쓰셨습니다. 그 다음 어느 외국말을 알으시오? 없소. 이전에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지요? 1905년부터 21년까지 라고 쓰셨습니다. 자, 이건 뭐 별거 아닌 공문서지만 아는 건 아는 만큼 힘줘서 당당하게 말하고 모르는 건 절대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입국 희망에 뭐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쓸만도 한데 그렇게 쓰지 않고 담담하게 마음속에 궁극의 희망인 고려 독립이라고 쓴 부분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죠. 자, 홍범도 장군께서 이 입국 신고서를 쓰신 당시 상황을 전종원 하백님은 지금 다시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 아래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조국이 아직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아니하였소. 자, 이게 1922년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지금 2024년이기도 한 걸까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 뼈속에 36년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각인된 거라서 그런 걸 표출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뭐 반일 감정이라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일본의 유리한 외교 행보만 고집하는 정부, 일본 극우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정부, 그런 정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세상에 광복절에 독도를 걱정하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또 뭔 괴상한 일이 생길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